자, 이어서 4번 문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그리기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서 지금 보시는 포스트 모양의 어떤 문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점수가 110점짜리입니다. 그죠? 작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셔서 완성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시 지정된 그림을 포함하여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력되어 있는 모양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첫 번째 조건 중에 보면은 면색이 파랑으로 하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지시사항이 있으시면 그대로 파란색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거 지시사항을 보면은 이 도형 사각형의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을 뿐 어떤 색깔의 사각형을 그리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이미 내 마음대로 색깔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컬러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컬러색 노란색을 넣으시게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는 회색으로 인색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색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험지로 인색이 되기 때문에 색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지정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죠. 아니면 지금 위에 부분 보시면 면색을 파랑으로 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파랑을 넣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제가 파랑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라는 말이 지시사항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파랑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도 파랑을 사용하는데 이렇게는 사용하면 안 되고 색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서로 다르게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넣으실 때 두 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또한 여기 있는 사각형 또한 지금 여기 사각형 또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사각형도 서로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파악이 되셨기 때문에 저랑 함께 문제를 작성하실 텐데, 자, 요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요 사각형 먼저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각형 작성하고 위에 제목 작성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을 먼저 작성하시게 되면 그리기 도구 상자를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는데 조금 미숙하신 부분은 어떤 오류가 있으시냐면 편집을 하실 때 작성하시고 나서 위에 있는 이 그리기 도구 상자들을 편집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자기가 자꾸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 조금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순서를 바꾸어서 요 아래쪽에 차지하고 있는 큰 사각형, 요 큰 배경이 되는 사각형, 요 큰 사각형과 요 노란색, 목소리가 둥근 요 노란색 사각형은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각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자, 4번에 오셔서 4번 커서 밑에 두시고요. 네. 메뉴에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리본 메뉴 펼쳐지시고요. 입력 메뉴에 보시면 개체 보이실 거예요. 개체에 있는 그리기 도구 모음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자,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저희는 직사각형과 원형 도구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제목 부분부터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부분이 모서리가 둥글다고 해서 둥근 동그라미가 아니라 사각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실 때 어떤 분이 저기까지 옆에 너무 바짝 왼쪽으로 바짝 부으셔가지고 그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종이 여백을 벗어나는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여백을 벗어나는 부분은 프린트 했을 때
인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당연히 감점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 왼쪽에도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넉넉하게 가운데에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냥 크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시면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리기 도구는 글상자의 크기를 얼마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크기를 바꾸시려면 그리기 도구 상자 그린 다음 사각형 그린 다음에 사각형 선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속성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크기 보이시죠? 자, 크기 120, 크기 120, 크기 120. 자, 아래쪽 높이는 지금 얼마냐면 15. 자, 이렇게 4번 그리기 도구의 크기를 지정하는 조건이 나오면은 반드시 여기서는 크기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크기 고정을 하지 않으시고 하시게 되면 내가 문서를 편집할 때 이 크기가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고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크기 고정이 되셨다면 가겠습니다. 면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여백 캡션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백 캡션 없으시고 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조건 있는 거에 앞서서 제가 요 탭 순서대로 어떤 적용을 하자면 기본에 가서 선으로 가시면 지금 저희가 그리고 왔는 도형이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인 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그죠? 반원 모양을 선 탭에 가셔서 여기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 보시면 직각 둥근 모양 반원을 선택하셔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원을 선택하셔야지 조건에 있는 적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선 되셨으면 이제 채우기 가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가시면 면색을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3개 면색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정확한 파란색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색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을 누르실 때 내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색들이 여러 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클릭하셔서 이거는 제가 앞서 여기에 보셨을 때 보면은 파랑이 0,0.255의 색깔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색깔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되고 파란색 선택하셔서 여기 RGB 값이 0,0.255 값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 같은 비슷한 파란색 계열로 보이셔도 RGB 값이 다르시죠, 그죠? 색깔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 색을 넣으시면 안 되고 파랑이라고 있습니다. 파랑은 이 색으로 하라고 답안 작성 요령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정확하게 색깔을 넣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살짝. 자, 되셨으면 지금 제가 문제가 근데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적용하실 게 없습니다. 개체 속성 창에서는 적용하실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살짝 설정하고 넣으시면 지금 모양이 비슷한 도형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글자를 넣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글상자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상자 만드실 때는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딸깍 눌러주시면 도형 안에서 문단 부호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문단 부호가 보인다는 거는 이 도형이 글상자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때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를 넣으신 다음에 블록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블록 잡으시고 글꼴은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공서에 24포인트 공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클릭하시고 제가 글자 넣으실 때 공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력하신 후에 엔터 키를 치시게 되면은 공서가 적용이 되시고요. 몇 포인트? 24포인트. 자, 물론 여기에 지금 클릭하셔서 24포인트 바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바로 선택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값을 키보드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키보드를 입력하는 값은 무조건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셔야지 적용이 되신다는 거 예,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되니? 흰색 글자 색깔. 자, 글자 색도 도구 모음들을 누르시면은 흰색이 보이십니다. 그죠? 흰색 눌러주시고요. 자, 여전히 나의 글자는 블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블록이 지정된 상태에서 정렬까지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지금 수평, 수직 위아래 가운데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아래는 글자가 가운데 나와 있고, 수평, 왼쪽, 오른쪽, 가로로 했을 때 가운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설정 누르셔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제목 부분의 도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제가 요 사각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작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도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도구. 자, 그림 도구는 그림 위치는 내 PC 문서에 ITQ 픽처 안에 어떤 도구 로고 3번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 3번. 문서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크기가 40에 35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효과는 회색조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이퍼링크라고 되는데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림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어떤 메뉴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입력 메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메뉴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그림 있노? 묻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다고 있냐면 PC에 문서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서는 한글에서 제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브러리에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면 ITQ 폴더가 나옵니다. ITQ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픽처 폴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픽처 폴더를 더블 클릭했더니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고 3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고 3번 그림 비슷한 거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시험장에 갔을 때 그림은 보이지 않고 글자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기 형식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잡게 보면은 저기 형식이 작은 그림으로 보여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시험장에 어떤 컴퓨터의 설정에 따라서 이게 자세히로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림으로 나는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보기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작은 그림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렇게 글자 형태로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에 로고 3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고 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 3번을 선택하신 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문서에 포함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 설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익히지 않게 얘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넣으실 때는 한번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기. 자, 넣기 눌렀더니 이렇게 그림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한번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넣기 전에 커서 어떤 것을 작성하고 왔냐면 지금 커서를 예, 첫 번째 문제 얘를 작성하고 왔겠죠. 그래서 커서가 제일 끝에 여기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 그림, 그림의 로고 해서 넣기 해버리면 그림이 어디에 들어가 버리게 되냐면 이 도형, 제가 머릿말을 그렸던 이 도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뭐 지우시고 삭제하시고 하시게 되는데 저랑 연습하실 때는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작업하다가 실수를 하셨다 싶으시면 뭐 지우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행, 취소, 되돌리기 버튼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리기 내가 문서를 작업할 때 사용하는데 조금 미숙하다 싶으시면 이 되돌리기 기능만 잘 사용하셔도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시는데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되돌리기 버튼 눌러버리시면 돼요. 혹시 잘못되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되돌리기 하시고 내 커서가 여기 있구나. 밖으로 꺼내야 되겠다.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넣으셔서 제가 아까 이렇게 넣었을 때 바로 그림이 들어가는 거 보이셨죠? 그죠? 근데 간혹 시험장에서 어떤 것이 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냐면 마우스로 크기 지정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십니다. 얘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어떤 이게 편집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혹시나 제가 문서에 포함은 했는데 얘도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체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그림이 들어가게 되냐면 넣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넣기. 자, 넣었더니 그림은 들어가지 않고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림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그림 넣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 또는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나와서 나오는 경우가 어떤 기능 때문인지 안내드렸습니다. 여기 마우스로 크기 지정. 나는 이 방법이 편하다. 그러면 문서에 포함 체크,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다면 이 그림 또한 어떤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 자, 그림의 크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40, 40. 그 다음에 35. 35 하셨으면 크기 고정. 그 다음에 그림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탭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이라는 탭에 가시면 그림 효과 어떻게 회색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색조 선택하시고 설정. 예. 그러면 지정된 크기로 딱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여기 요 위치, 내 편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쯤 있어야 되나 여기 늑자 요 정도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림은 다 들어갔고요. 자, 여기에 그 다음 문제가 보이는데 조건이 하이퍼링크를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대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책갈피를 이동하게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냐면 문서에 지금 3번 문제에 보시면 내가 하이퍼 문제를 여기 딱 걸게 되면은 커서가 어디에다가 요게 요 제목 부분에 마우스가 커서가 딱 가게끔 만들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번 문제는 지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에 작성해야 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능은 3페이지가 완성된 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이시는 게 글맵시 기능입니다. 글맵시 기능. 자, 글맵시는 글맵시를 이용하여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커서가 도형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간혹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도형 안에 커서를 두시고 입력창에 보시면 글맵시라는 도구가 보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눌러버리면 글맵시가 이 도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하셨을 때 어떻게 하신다? 예, 되돌리기 버튼 누르시고 나의 커서를 바깥으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맵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글맵시 누르시면 뭐 설정된 것도 있지만 저희는 따로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글맵시를 눌러주세요. 자, 내용을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자, 가겠습니다. 상담 전화 1388. 네. 자, 1388 하고 났더니 글맵시 모양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리본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가서 리본 사각형, 예, 리본 아래쪽 갈매기형 수정이고요. 이름이 나비 넥타이
리본 사각 여기 보이시나요? 아래쪽 리본 사각형이 보이십니다. 그죠? 리본 사각형 모양을 설정하시고요. 자, 글자체가 있습니다. 글자체가 도둠에 빨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색깔 글자체 지정하는 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크기랑 같이 한번 적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설정 누르시고 났더니 글맵시 들어가는 확인되십니다. 그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자, 아직 적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꾸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 네, 개체 속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개체 속성 안에 들어왔더니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글맵시이기 때문에 글맵시 탭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글맵시 탭으로 이동하시면 보이시죠? 혹시 내가 상담 전화라고 적어야 되는데 상담 진화라고 적거나 이렇게 오타를 내셨을 경우에 다시 한번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지금 또 다시 한번 도둠 도둠이라고 치면은 찾아줍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둠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빨강. 자, 글자의 색깔인 것 같지만 얘는 이제 개체이기 때문에 이 개체 속성 안에서 색깔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글맵시 이렇게 글자 지정하셨고 개체 속성에 보시면 바로 앞에 채우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을 무엇으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다른 색 누르셔서요. 네, 빨간색 선택하시고 설정. 설정하신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여기까지 했는데 크기를 지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크기 기본 탭에 가겠습니다. 자, 기본 탭에 가시면 크기를 얼마? 50에 이거야. 50에 그 다음에 10에 40. 자, 크기 지정은 반드시 크기 고정. 하신 다음에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예, 설정 누른과 동시에 지금 출력 형태와 같은 글맵시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고 네, 자, 이어서 계속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계속 교육 관계, 성적, 진로 고민하고 되는 이 부분에 도형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 작은 사각형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입력에 개체에서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지금 아무 데나 그리셔도 돼요. 그리신 다음에 자, 이 사각형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건을 보면 직사각형의 크기가 있는데요.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죠. 두 개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직사각형 크기를 봤을 때 이 조건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죠? 밑에 있는 아래쪽 사각형은 이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크기를 얼마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냐면 15에 5. 15에 5. 크기 지정은 반드시 크기 고정. 자, 그 다음에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채우기 가셔서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아무 때나 누르시면 돼요. 네. 하신 다음에 설정. 설정 누르면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요거 그대로 두시고 사각형, 위에 있는 사각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체 속성에서 사각형. 그냥 그대로 위에 비슷하게 그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니까 하셔서 더블 클릭. 자,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에 가셔서 크기 10. 그 다음에 다시 15. 크기 고정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조건에는 없어요. 없지만 보여지는 모양이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에서 선 탭으로 가셔서 둥근 모양의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실 때에는 이 개체 속성에서 순서대로 한번 해서 적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면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이 흰색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면색 흰색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부분인데 글꼴은 이제 도형이 완료가 되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예. 자, 이제 대충 이제 보기와 같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있으시죠? 그죠? 네, 방향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죠? 예. 대충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요것도 다 완성하신 후에 다시 한번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예, 도형석에 문단 기호 생겼습니다. 그죠? 숫자 1 입력하시고요. 블록 잡겠습니다. 자, 블록 잡으신 다음에 긁고 어떻게 굴림, 굴림, 엔터. 자, 20포인트. 자, 이 누르셔서 20포인트 바로 적용. 자,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인데 혹시 이렇게 도형 안에 글자 넣으실 때, 요 글자가 내가 뜻하지 않게 적용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시면 도형 메뉴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항상 도형하실 때는 어떤 도형이든 도형을 선택하셔야지만 메뉴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형을 선택 하나 해주시고요.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도형 메뉴에 있는 글 상자 리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리본 상자를 보셔야 돼요. 자, 글 상자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두 번째 글 상자 가로 세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내 드린 이유는 가끔 내가 글자를 적었는데 제가 안내 드린 거는 바로 지금 수평이 이제 수직 위아래 가운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안내를 안 드렸는데 간혹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 글자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적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여기 조건이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본값으로 가운데 있으시되 혹시 이렇게 되신다면 도형 도구의 글상자의 두 번째 도구 누르셔서 네, 요거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글상자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신다는 거. 자, 이렇게 하나 완성되셨으면 요거 완성되셨으면 요 2번 완성하고 3번 완성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도구는 요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를 만드시고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머지 요 세트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보이네요. 그 상자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 상자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그 상자 뭐 가로 그 상자 이용해도 되고요. 지금 저희는 그냥 그대로 사각형 이용해서 그 상자로 만드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가로 그 상자 이용해서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자를 이용해서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커서 깜빡이시는 거 보이시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교우 관계, 성적, 그 다음에 진로, 범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자, 넣으셨으면 문제 조건을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그 상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 앞서 말씀드릴 때 제가 요거 위에 있는 요 도형을 그리실 때도 그 상자 이용하셔도 되고, 사각형 이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각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 상자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니까 혹시 그 상자 바로 나는 그 상자 만들기 쉽고 그냥 바로 그 상자를 하고 싶을 때에는 그 상자 도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상자를 자, 이제 보시면 그 상자 이용하는데 선의 종류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면색 적용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얼마로 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글자의 길이에 맞춰서 출력 형태와 같이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기 고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의 종류를 어떤 걸로 하라고 됐냐면 선의 종류를 누르셔서 얘는 점선 또는 마우스 가져가면 점선 또는 파선입니다. 파선. 지금 마우스 이름이 뜨실 겁니다. 점선 하시면 돼요. 점선 하신 다음에 면색은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 없음. 그래서 선 다 되셨으면 옆으로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을 없음하라고 했어요. 색 없음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색 없음 적용하신 다음에 다시 설정되시면 지금 이 도형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글자 부분 블록 잡으시고 도듬 엔터 18포인트 글자 바로 이렇게 하시고 18포인트 엔터. 네. 글자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직 가운데는 돼 있는 거 보이시고요. 수평 가운데로 하기 위해서 그냥 가운데
하셔도 되고, 혹시 좀 그러시다 하면 여기서 바로 가운데 이렇게 눌러버리셔도 됩니다. 요거 이용하셔도 되고, 도형이 보시면 또 가운데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요 길이도 지금 보시면 요 글자가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와 있는데 조금 글자의 길이 따라서 이 도형보다 좀 큰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줄여주십니다. 위에 요 위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러시면 빈 곳에 클릭하시면 이 도형이 안 나타나고요. 어떤 도형이든 선택하시면 도형 메뉴가 나타난 상태이시면 여기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개체 선택을 누르시면 이제 마우스 옆에 조그마한 사각형이 따라다닙니다. 나 지금 개체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개체가 다 선택된 거 확인이 되시나요? 이럴 때 방향 키를 이용해서 옆으로 살짝살짝 지금 살짝살짝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누르셔서 여기 보이는 사각형을 제외하고 보이는 위치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지정하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복사를 하는 키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자, 제가 컨트롤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나의 왼손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보시면 마우스 옆에 더하기 모양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컴퓨터가 나 지금 복사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이죠. 그죠? 이럴 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드래그를 보셨다시피 하시다 보면은 지금 문제는 똑바로 지금 직선으로 똑바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손이 너무 떨려서 잠깐 이렇게 마우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컨트롤 키만 누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되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을 때 제가 뭐 취소하거나 딜리트 키 누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 되돌리기 기능 누르셔서 선택된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키는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근데 내가 아래쪽으로 직선으로 복사하고 싶을 때 또는 옆으로 빗선으로 복사하고 싶을 때는 이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손이 떨리더라도 아래쪽으로 직선 또는 왼쪽으로 직선밖에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왼손이 컨트롤 키와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는 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손을 떼시면 안 되고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손 누르고 있으시면 자, 꾹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제가 손이 떨려서 옆으로 가고 싶어도 아래쪽으로 또는 옆쪽으로 직선으로 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사 뜨실 때 컨트롤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르셔서 물론 시험 문제마다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 있으시겠죠. 그죠? 어긋나서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키만 누르신다? 컨트롤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근데 지금 시험 문제와 같이 직선으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되어서 복사가 된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같이 눌러주신다는 거. 그래서 잠깐 간격을 보면서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개체 선택이 완료가 다 되었고 복사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우스 포인터에 보면은 지금 어떤 것이 적용이 되어 있냐면 개체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라다니고 있으시죠? 개체 선택 요거를 누르셔서 해제하셔도 되는데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셔도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ESC 키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체 선택이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지금 이제 요 완성된 거 수정하시면 되는데, 자, 요 색깔을 달리하셔야 되죠. 임의의 색, 그죠?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도구 메뉴가 뜨실 거고요. 도구 메뉴에서 보시면 채우기, 스타일의 채우기 부분을 누르셔서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임의의 색, 마음대로 하라고 됐기 때문에 채우기 누르셔서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여기는 숫자 이렇게 블록 잡으셔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이렇게 블록 잡으셔서 가툴에서 갈 곳이
없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블록 잡으셔서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지금 마지막 가장 큰 배경으로 잡고 있는 이 사각형과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리기 도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의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 배경으로 되는 이 사각형 도구와 모서리가 둔 건 요 배경이 되고 있는 작은 사각형 도구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에 있는 배경 도구를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어떤 도구가 나오시든지 위에 있는 것을 먼저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개체에서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도 상관이 없으세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 사각형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기본에 가셔야 되겠죠. 크기가 110. 자, 그 다음에 높이가 50입니다. 높이 50. 자, 크기 지정은 크기 고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나오셔도 되는데 색깔을 지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나오셔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에 가서 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조건은 없지만 보시는 게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 색깔도 바로 여기서 지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가셔서 면색. 아무 색이나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고민을 하지 마시고 겹쳐지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겹쳐지지 않도록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고요. 얘가 있어야 되는 위치로 살짝 덮어 놓습니다. 이렇게 살짝 덮으신 다음에 도형을 선택하시면 제가 도형 메뉴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도형 메뉴에서 여기 배치를 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보시면 그냥 공식처럼 도형은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구 글 뒤로 한번 딸깍 누른다고 생각하시고요. 글 뒤로 누른과 동시에 뒤에 숨겨져 있던 지금 그림과 글맵시 지금 글맵시 도구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지금 글 뒤로만 누르지 마시고 또 옆에 보시면 정렬 부분이 보이시는데 정렬 부분에 두 번째 도구입니다. 맨 뒤로도 한번 눌러주신다고 아이고, 도형을 선택하셔서 맨 뒤로도 한번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 뒤로 한번, 맨 뒤로 한번,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각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더블 클릭, 자, 조그만하게 그려서도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 자, 크기가 얼마라고 됐냐면 크기가 지금 크기가 120에 145 크기 고정. 자, 지금 직사각형 그대로기 때문에 선에 가실 필요 없으시고 채우기 가셔서 아까 임의의 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의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밝은색 계열을 넣고 싶은데 임의의 색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색. 네. 하셔서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설정 누르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된 거 보이십니다. 그럼 위치를 정확하게 여기 시험 문제를 보시고 위치를 맞추세요. 위치 맞추신 다음에 다시 도형에 제가 공식처럼 글 뒤로 한번 또 어떻게 글 뒤로 한번 누르고 나니까 어떤 도형이 안 보이냐면 저희가 먼저 그렸던 작은 사각형 도구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무엇을 눌러주셔야 되냐면 맨 뒤로 한번 맨 뒤로 누르시고 나니까 지금 다 나왔죠. 그죠? 이렇게까지만 해도 지금 완성된 걸로 보이십니다. 그죠?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시다. 이러시면, 찾아보니까 여기 위치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내리고 났더니 얘네들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은데, 한 개씩 내리시면, 어긋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도형은 도형을 한번 선택하시면 도형 메뉴 나타나고요. 이럴 때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자,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에 안에 있는 이 개체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바깥쪽에서 제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안에 있는 개체들이 선택된 거 확인이 되십니다. 자, 이럴 때 마우스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키보드의 방향키 누르셔가지고 키보드 아래쪽 또는 왼쪽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 사각형 안에서. 네. 맞추셔서 이렇게 적당한 것 같네. 위치. 되시면은 제가 객체 선택 해제하고 싶으시다. 키보드 ESC 키를 누르셔서 해제하시고 이 상자도 이렇게 내리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4번 문제. 미리 요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이 도구들을 그리실 때 요 사각형이 조금 이렇게 선택하실 때도 조금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요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까지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4번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이 완성이 되셨다면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 후에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3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만큼 지금 점수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실 때 지금 보면은 문서에 보면은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하시면서 일일이 조건을 적용을 바로바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 조건을 바로 적용하시게 되면 이 문서를 한 장 완성하시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작성력의 평가를 하실 때에는 문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만 먼저 조건을 입력하지 않은 내용만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은 문서를 편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을 보시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 처음부터 작성하신다 근데 여기 있는 사이버 폭력의 특성부터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이버 폭력의 특성은 머릿말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해서 제목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여기에 그대로 엔터키 치지 마시고 그대로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대체 방안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2번 누르셔서 요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한 줄 띄우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문단의 첫 시작은 원래 2칸을 띄우고 하셔야 돼요. 지금 문단의 첫 시작 보시면 지금 2번째 사이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2칸이 띄워져 있는 상황인 거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문단의 첫 시작이 원래 2번 이렇게 띄워쓰기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요 사이버의 사자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띄우지 않고 그대로 사이버 폭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글자가 나오게 되냐면 한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부분이 나오게 되시면 폭력 입력하시고 키보드에서 그대로 한자 눌러주시면 한자 바꾸기 창이 뜨시고요. 자, 이때 입력 형식이 한글 있고 갈로속의 한자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 세 번째를 선택하시고 바꾸기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의는 자, 인터넷 하고 났더니 여기 지금 각주가 보입니다. 그죠? 자, 이것 또한 이따 문서를 다 완성하신 후에 삽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건너뛰고 입력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키까지 치시고 나서 엔터키를 치시고 입력을 하시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한 문단이 나눠져 버립니다. 지금 문단 부호가 나타난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엔터키를 치시면 안 되시고요. 그대로 문제를 쭉 이으셔서 어디까지? 때문이다 하고 나서 엔터키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 치지 마시고 그냥 자동으로 종이 옆에까지 입력이 되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되신 다음에 때문이다라고 되시면 엔터키를 치시고 그 다음 문단을 시작하실 때는 보시면 문단 첫
처음 시작할 때는 두 칸을 띄워야 되거든요. 저희 필기를 할 때 노트에 한 칸을 띄운다라고 초등학생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띄우셔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입력할 때,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감점 처리가 되는 게 뭐냐면, 오타입니다. 오타와 띄어쓰기도 감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띄어쓰는 게 내가 조금 불안하다, 그러시면 무엇을 확인하시면 되냐면, 제가 첫 시간에 환경 설정할 때요. 환경 설정할 때, 보기 메뉴에서 표시 숨기기 부분, 조판 부호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조판 부호가 어떤 것을 나타내주냐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띄어쓰기를 표시해 주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네. 조판 부호를 체크하시게 되면 내가 입력할 때 띄어쓰기 오류를 조금 내지 않고 싶다 하시면, 보기에 가서 조판부호를 체크해 두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판부호는 입력이 완료되면 해제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지금 여기 보면은 조건이 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조건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위쪽으로 가볼게요. 위쪽으로 갔더니 제가 미리 작성했던 부분에 어떻게 사각형 이런 도형들이 지금 입력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더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계산식 이렇게 보이죠? 글자로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보이면 또 당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나오는 거냐면,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본인이 체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띄어쓰기 부분이 다 완료되시면 조판부호는 해제를 하셔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판부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편집되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글자로 나타난다. 어떤 게 설정이 되었는지 글자로 나타난다는 거. 편집하실 때는 조판부호는 해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두 칸을 띄운다는 거 앞서 아까 조판부호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입력이 다 됐으면 여기서 엔터키 다시 두 번. 두 번 하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문자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F10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예. 예전에는 이렇게 필기 시험이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작성하는 이 단축키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ITB 시험은 필기 시험이 없는 실기만으로 이루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단축키 안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자표에 들어가시면 문자표 입력 방법이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0 버전 이전에서는 이 한글 문자표에서 입력을 하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굳이 2010 버전부터는 사용자 문자표에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기호들은 기호 1번 또는 기호 2번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을 선택했더니 여기 하트 모양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하트 선택하시고 넣으신 다음에 사이버 세상에 순기능과 역기능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지금 문단 번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타이핑이 다 끝난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에 번호를 넣게 되기 때문에 번호를 넣지 마시고 그대로 사이버 세상에 순기능 하시고 엔터 정보 가고 그래 활용이 가능. 네, 그다음에 좋아요. 사람들과 자, 들과의 네트워크가 가능. 엔터. 사이버의 기능. 저는
커진 다른 사람은 올리면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 다 하셔야 된다는 거. 음,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입력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2번 입력하시고 문자표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자, 문자표 누르시고 기호 2번에 하트 선택하시고 넣기. 한 칸 띄우시고 예, 사이버 제가 문제를 표를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가져와서 입력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원인 입력되셨으면 엔터키 누르시고요. 자, 표를 삽입하시는데 제가 문제 2번 문제 2번에 표를 작업할 때 어떤 도구를 했냐면 편집 도구에 리본 메뉴에 있는 이 입력 상자에 있는 표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네, 표는 여기도 있지만 어디에도 어느 메뉴 속에도 있냐면 편집 도구가 아니라 입력 도구에 가보겠습니다. 자, 입력 도구를 클릭하셔도 여기에 표를 삽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편집에 있는 표를 이용하셔도 되고 입력에 있는 표를 이용하셔도 같은 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표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입력 안에 있는 표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롭다운 누르셔서 이렇게 바로 그리시면 표가 글자처럼 취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아이콘 부분을 클릭하셔서 표 만들기 창을 여신 다음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줄 몇 칸짜리 표를 원하시는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줄을 보시면 여기 지금 없는 줄이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그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요 줄을 계산하시면 안 되고 가장 많이 있는 줄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입니다. 그래서 여섯 줄 입력하시고 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입니다. 그래서 세 칸 입력하시고 제가 입력하실 때마다 늘 하신 후에는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신 후에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만드셨으면 대충 이제 모양이 나왔는데 모양을 좀 갖춘 다음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이렇게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표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리 간격 조절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두 칸 합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가운데쯤에 셀 합치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셀 합치기에 보니까 단축키가 M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그냥 셀 합치기 누르셔도 되고, 자, 이 부분을 내가 합쳐야 되는데 블럭 잡으면서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마시고 나의 왼손이 키보드에서 M을 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M 바로 누르시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대충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가운데 정리하실 필요 없이 뭐부터 내용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요인 이렇게 하시고 관계적 요인 네, 관계적 요인 심리적 방향키 이용하시면서 매체간인죠. 매체간인 네, 그 다음 교사 다음에 부모 또래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질투 시기 거품 공격성 그 다음에 충동성 스트레스 낮은 자아 낮은 자아 중증감 그리고 다음에 인터넷 중독 분리의식 사이버 사이버 폭력 영인 태도 기기 접근성 익명성 이렇게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및 친밀감
미술 관리 및 감독 정도. 그냥 부모의 태도, 정리, 경험, 또래의 지지 및 비행, 친구 수. 예. 그래서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되셨으면 커서 지금 문단 부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부호가 여러분 문서 작성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되어서 이렇게 지금 문단 부호가 보이는데, 그대로, 커서가 만약 뒤에 있다면 문단 한 줄, 여기서도 줄 삽입이 한 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줄 삽입 하나, 둘 해서 엔터키 한 줄 띄우시고 마지막 여기까지 청소년 사이버 이건 띄우쓰기 하면 안 되네요. 사이버 이거 닿네. 사이버 상담센터라고까지 해주시면 문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하실 때에는 여기서부터 고치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 작업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입력 작업부터 하시고 이제 수정 작업, 편집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입력 작업이 완료되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편집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하실 때에는 입력하실 때마다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편집해 보겠습니다. 편집을 하실 때에는 이것저것 이렇게 막 순서에 어긋나서 하시게 되면 조건을 빠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조건을 입력하신다는 개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 머릿말 기능입니다. 그래서 머릿말 기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머릿말 기능은 메뉴 표시줄에 쪽 메뉴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쪽 메뉴 클릭하시고 리본 메뉴를 확인하시면 머릿말 기능이 있습니다. 자, 머릿말 기능 눌러주시고요. 머릿말, 꼬릿말 기능을 눌러주세요. 자, 머릿말, 꼬릿말 창이 뜨셨고 머릿말인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부분이 해석 처리가 되면서 지금 어느 영역 안에 들어왔다? 머릿말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럴 때 오타 없이 폭력의 특성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신 후에 머릿말 조건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굴림의 10포인트,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자, 조건이 완료되셨으면 이제 머릿말 영역에서 본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머릿말 영역으로 들어오시면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메뉴가 생성되시고 여기에 이제 리본 메뉴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르셔서 다시 본문 영역으로 오겠습니다. 자, 본문 영역으로 돌아오셨다면 본문 영역 첫 번째 제목 부분에 대한 조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목 부분의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잡으시고요. 제목 부분의 조건이 도둠. 도둠 엔터. 18포인트.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면 18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18포인트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으로는 책갈피 이름에 상담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 자, 책갈피 기능을 넣으실 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제목 부분에 글꼴을 적용하다 보니까 블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록 지정이 된 상태에서 책갈피를 넣게 되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블록을 해제하시고 문서의 앞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책갈피를 넣으셔야 합니다. 자, 책갈피 기능은 메뉴에 입력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입력 메뉴에 가시면 리본 메뉴에서 책갈피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책갈피 눌러주시고요. 자, 책갈피 이름을 무엇으로 할래 묻고 있습니다. 다 지우시고 상담
상담이라고 입력하시고 넣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갈피가 적용되었는지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확인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자, 어떻게 해서야 확인이 되시냐면 저희가 4번 그리기 도구 문서를 작성할 때 이 그림 부분에 어떤 조건, 하이퍼링크 조건을 넣지 않고 왔습니다. 3페이지가 작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이퍼링크를 보시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사이버 폭력의 이유와 대책 방안에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책갈피라는 기능을 3페이지 적용을 했고, 그러면 4번으로 가서 하이퍼링크 기능도 한번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자, 하이퍼 기능. 네. 보시면 이렇게 입력 작업, 편집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뉴가 입력 메뉴입니다. 입력 메뉴를 가시면 돼요. 자,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예, 다시 리본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이퍼링크 눌러주시고요. 자, 하이퍼링크에서 어디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냐면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책갈피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정했었냐면 상담이라는 책갈피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선택하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되신 겁니다. 자,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이번에는 마우스가 그냥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면서 흔히 이제 인터넷 확인하시면 왜 관련 페이지 누르실 때 손 모양으로 바뀌고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방금 내가 책갈피를 삽입했는 이 문서의 제목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 문서의 제목 부분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도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보이는 조건이 덧말 넣기입니다. 덧말 넣기. 자, 덧말 넣기는 이 범위 안에 이 기능이 바로 덧말 넣기입니다. 그래서 덧말 넣기는 반드시 범위를 지정해 줘야지만이 그 범위 안에 덧말이 되는 거라서 블록을 잡아줘야 돼요. 범위 지정. 블록 잡으시고요. 블록 잡으시고 여전히 입력 메뉴에 바로 책갈피 메뉴 앞부분에 있습니다. 덧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덧말을 하시면 본말은 이 제목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대책 방안이 맞느냐 묻고 있고요. 여기에 덧말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도 방안 입력하시고 덧말이 위치가 위냐 아래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를 보시면 문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 적용하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덧말이 들어가면서 블록 해제가 되어서 그 제목 부분에 대한 조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조건은 지금 어떤 조건?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이라는 조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은 이 사자에서 간혹 이렇게 한글 문서를 편집하실 때에는 글자를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블럭을 잡으시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은 메뉴 서식에 보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자, 드롭다운 버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블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입력하실 때는 사자를 지금 첫 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자 뒤에서 커서 깜빡이시면 안 되고 사자 앞에서 문단의 앞에서 커서가 깜빡인 상태로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서식의 드롭다운 버튼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의 메뉴가 뜨는데 첫 번째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냥 없음. 두 번째 보시면 두 줄로 차지하게 할 거냐 아니면 세 줄로 차지하게 할 거냐 아니면
위에 이 글자 밑으로는 글자를 띄울 거냐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줄 차지하는 두 번째 조건을 클릭하시고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글꼴은 궁서, 면색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여기 지금 글꼴 보시면, 글꼴 또 여기 찾기 힘드시면 그냥 궁서 입력하겠습니다. 또 궁서 처리되셨고, 면색은 노랑입니다. 다른 색 눌러서 노랑. 설정하시고, 선 종류는 지금 선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이 없어요. 시험지에 보시면. 네, 설정. 자, 선 없음 했는데도 여기 보면 점선이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제일 처음 저랑 환경 설정을 하실 때 보기 메뉴에서 표시 숨기기에서 투명선을 체크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투명선을 체크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서를 편집하실 때에는 투명선을 보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쇄하실 때에는 이 투명선은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선이 나오시더라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조건이 마무리되셨고요. 그 다음으로 쭉 가시다 보면 어떤 조건이 보이냐면 각주라는 조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주. 문서의 부연 설명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서의 부연 설명이 쭉 아래쪽으로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문서의 부연 설명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요 글자를 넣어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넣기 위해서 쭉 가면 인터넷 넣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정확하게 뒤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 1번이라는 게 쉼표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쉼표 뒤에 커서를 두시게 되면은 쉼표 뒤에 1번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두실 때 정확하게 두시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를. 다시 제가 문서 편집하는 모든 메뉴들이 어느 메뉴에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력 메뉴 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뉴 찾기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입력 메뉴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주 지금 입력 메뉴에서 리본 메뉴 보시면 아까 덧말 이용하셨고 앞쪽을 각주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각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각주라는 메뉴를 넣은가 동시에 지금 이게 문서 하단에 각주를 입력할 수 있는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아르파네트에서 제가 긴장을 해서 평소보다 평소 제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보다 오타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주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시면 되고 이 각주의 모양이 지금 제가 문서에서 바로 동그라미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각주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그냥 A, 뭐 B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각주에 커서 두시고요. 자, 위쪽 메뉴로 가시겠습니다. 자, 각주 메뉴를 놓고 나면 또 없었던 메뉴가 나타납니다. 주석이라는 메뉴가 나오시고요. 주석 바로 아래쪽을 확인하시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라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각주 모양이 번호 모양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넣었는데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는 번호 서식으로 나왔다. 이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커서 그냥 앞쪽에 두시고 각주, 미주, 모양 꽂히기를 누르셔서 번호 모양에서 동그라미 1번 모양 선택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주를 입력 완료하셨으면 굳이 각주 주석에서 여기 주석 메뉴에서 보시면 닫기 메뉴 있으시지만 닫기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본문으로 빠져나와도 어, 각주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이는 조건이 여기 그림 위치에서 그림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림은 문서에 ITQ 픽처 폴더에 몇 번 그럼 그림 몇 번 넣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 5번 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림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넣으실 때에는 어떤 부분은 이렇게 파일에 가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편집이기 때문에 어떤 메뉴에서 이용하신다? 자, 입력해 보시면 그림 메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림 메뉴 눌러주시고요. 자, 그림이 어디 있노 묻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문서의 ITQ 폴더입니다. 그죠? 문서에 ITQ 폴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 픽처 폴더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픽처 폴더 더블 클릭. 저, 제가 앞서, 그 4번 문제를 풀 때도 이 그림 보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이 지금 바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PC에서 그림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글자로 나오더라도, 여러분, 뭐, 보기 편하게 작은 그림을 체크하셔서, 그림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글자로 나와 있더라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림 5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림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5번 선택하시고 문서의 포함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마우스 크기로 지정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넣기 동시에 그림 5번이 크게 그림이 이렇게 딱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문서가 이렇게 탁 문서에 이렇게 그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우스 크기로 지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기. 자,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 더하기 모양으로 바뀌면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마우스 끌기로 이렇게 크기 지정에 체크해자면 그림이 그냥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되셨으면 이 그림들, 6개의 그림들 중에 어떤 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넘기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게 되냐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자르기 기능은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도구 메뉴로 가게 되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시면 더블 클릭 한번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을 넣었을 경우에 그림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그림 메뉴에 가시면 도구 리본 메뉴에서 자르기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르기 메뉴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자르기 메뉴를 누른과 동시에 그림 테두리에 까만색 좀 선이 굵은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테두리에 가셔서 크기 조절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모서리에 가셔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작게 보이나요?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다 자르셨다. 나 이 부분만 눌러서 다 자르셨다. 그럼 빈 부분은 나오시면 돼요. 네. 자, 나온 다음에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조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넣으라는 조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 넣기는 입력 메뉴에 그림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간혹 어떤 분이 계시냐면 파일에 가서 블로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블로기 하시면 안 되고 문서의 편집은 입력 메뉴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에 그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림을 눌렀더니 제가 지금 바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림을 찾으러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에 ITQ 폴더의 픽처 폴더를 찾아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찾아가시면 되냐면 라이브러리, 문서 들어가시면 지금 문서 안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자, ITQ 폴더 더블 클릭. 자, 어디까지? 픽처 폴더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픽처 폴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면 그림 5번의 그림이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4번 그리기 도구 이용하실 때 이 보여지는 형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픽처 폴더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고 보기 형식이 자세히로 되어 있으면 글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문제에 그림 5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선택하시고 그림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찝찝하다 하시면 보기 형식을 작은 그림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5번 선택하시고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마우스로 크기 지정으로 되어 있는지. 자,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해제되게 되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넣기를 하게 되면 그림이 그림 5번에 커다란 그림 문서에 이렇게 커다랗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크기 지정으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바로 삽입되지 않고 마우스가 더하기 모양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삽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림을 넣고 났더니 그림이 6개의 그림이 들어있는 그림이 삽입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그림? 어떤 그림?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지우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떤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에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기능은 그림을 삽입하시게 되면은 그림 메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림 메뉴에서 보시면 여기 자르기 메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림이 선택 해제되시면 그림 도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선택하셔야지 그림 메뉴가 나타나시고요. 그림 안에 자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르기를 누른과 동시에 자르기 지금 모서리에 이렇게 까만색이 표시되는 거 확인되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림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그림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크기를 이렇게 뭐 여백 부분 나는 조금 치우겠다. 이렇게 치우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르기가 완료되시면 빈 여백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자르기가 완료되고 다시 그림을 선택했을 때 조절점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림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떤 조건이 다시 보이느냐? 그림의 크기를 40에서 35mm로 적용을 하고 바깥 여백은 왼쪽 2mm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속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너비가 나오게 되죠. 크기 지정해 보겠습니다. 40에 크기 지정하실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 잡으시고 나의 왼손이 숫자판에 숫자를 입력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 지정하는 문제는 반드시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바깥 여백 왼쪽 2mm라는 조건은 기본 탭에서 여백 캡션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백 캡션 탭에 가시면 바깥 여백 왼쪽 부분에 여기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시고 설정. 자, 설정하시면 좀 비슷하게 되신 것 같으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도 마찬가지로 너무 벗어나서 이 여백 부분이 종이의 바깥쪽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서가 안으로 그림이 여백 부분 안쪽으로 들어오시도록 딱 설정을 하면 좀 비슷하게 이렇게 글자 끝이 맞춰지고 있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안 맞춰질 수도 있으세요. 그게 시험 문제는 어떤 버전? 2016 네어 버전으로 작성된 문서이고 여러분은 2010 버전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한 위치에 놓으셔도 글자가 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으시다는 거. 자, 이렇게 되셨으면 어느 부분까지 문단, 글자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거진 문서의 2분의 1까지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위쪽 부분에 대한 편집을 완료하여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편집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조건이 바로 사이버 세상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 흰색, 음영은 파란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트 문자표를
문자표와 함께 같이 굴림이 18포인트를 적용하되 다시 글자 부분은 조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적용하겠습니다. 블록을 잡으시고 지금 보시면 굴림에 18포인트, 네, 글자 18포인트 이렇게 주셨다면 흰색 글자 부분만 흰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록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문자표와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한 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감점 처리되십니다. 그래서 글자 부분만 다시 정확하게 블록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글자 부분만 블록을 잡으셨다면 글자 색을 흰색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용했던 글자색 기능 여기 지금 도구 모음집에 등록된 글자색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어떤 기능까지 같이 입력을 하셔야 되냐면 이 흰색 글자색과 음영색이라는 기능을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 모음줄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위에서 5번째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글자 모양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메뉴를 누르시면 예, 글자색, 음영색 메뉴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글자색 누르셔서 흰색 적용하시고 음영색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롭 버튼 누르셔서 다른 색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다른 색에서 지금 파란색 0.0.255 요석인지 확인하시고 설정, 예, 설정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제목 부분에 대한 또 그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단 번호 사용 기능은 앞서 제가 요 기능들이 지금 로마자로 되어 있는 이 숫자 부분들이 문단 번호 기능이기 때문에 입력할 당시에 문서를 입력할 당시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단 번호를 넣어야 되는 부분을 블록을 잡으셔야 해요. 이렇게 문단 번호를 넣으셔야 되는 부분을 블록 잡으시고 블록을 지정하신 다음에 앞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이용해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앞서 이용했던 글자 모양 아래쪽에 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문단 번호 모양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떤 문단 모양을 이용했냐면 로마 대문자,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단 번호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거. 예.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앞쪽으로 좀 나와 있는 글자와 약간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데 요거를 1수준, 2수준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수준의 모양을 대충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2수준의 모양은 내가 변경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수준 모양, 요마 대문자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라는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버튼 누르면 지금 문단의 1수준, 네. 1수준의 모양이, 문단 시작 모양이, 여기 문단 모양, 번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로마 대문자가 맞나 묻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 대문자 맞습니다. 자, 1수준의 모양이 이렇게 확인되셨으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수준은 20포인트, 20pt와 오른쪽 정렬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지금, 너비를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 20포인트. 20포인트를 주시고 정렬은 어느 정렬? 예, 어느 정렬이면 오른쪽 정렬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시고 예, 설정하시면 여기 지금 1수준이 저희 문단에서 어느 쪽 이 너비 조정이라는 것이 요 문서의 여백 부분에서 어느 만큼 들어가겠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수준은 문단의 여백부터 20포인트 정도 들어가게끔 해서 시작하겠다라고 지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1수준은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준을 클릭하시면 이 수준의 모양이 A, B, C, D에 묶고 있습니다. 아니죠? 로마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바꿔야 됩니다. 로마 소문자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이 수준의 너비는 문서의 처음부터 여백부터 어느 만큼 들어가게끔, 예, 30pt 들어가게 하고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비를 30포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하시고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예. 설정 누르시고 다시 설정. 예. 설정 누르시고 나면 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줄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하라? 180%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가 지금 메뉴가 조금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화면을 조금 더 키우시면 제일 처음에 환경 설정 하실 때 줄 간격을 저희가 160%가 기본 그 줄 간격이었는데 여기 이 문단 번호 기능에서는 어느 만큼으로 다시 변경하라? 180으로 변경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에 가셔서 도구 모음줄에 줄간격 부분에서 블록 잡으시고 18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 문단 번호 기능이 적용된 이 부분은 줄 간격이 180%로 조정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고 났는데도 중요한 거는 지금 문단 번호 기능이 전부 다 로마 대문자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수준, 2수준으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2수준으로 변경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두 부분을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잡으실 때 문단 번호 이 앞부분까지 계속 블록을 잡으시려는 부분, 요 부분 블록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문서 실수했을 때는 제가 되돌리 기능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잡으실 때는 그냥 문단 번호 기능이 있으면 앞에 블록 지정이 안 되시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잡은 상태에서 어느 메뉴에 가시면 되냐면 서식 메뉴에 가보겠습니다. 서식. 자, 서식 메뉴에서 지금 제가 하면은 문제와 한글 프로그램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보니까 얘가 조금 메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메뉴가 접혔는 부분을 제가 조금 펼쳐보겠습니다. 자, 펼쳐서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서식 메뉴의 제일 오른쪽 끝입니다. 오른쪽 가시면 수준을 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1수준이기 때문에 1수준에 해당하는 로마 대문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수준 감소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한 수준 감소가 되면서 왼쪽 여백이 30pt가 더 들어간 지점에서 로마 소문자가 표시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준 내려야 되는 거, 여기가 이 수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블록 지정하시고 다시 한번 수준에서 두 번째 한 수준 감소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단 번호 기능 부분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이제 마지막 하단 부분인데요. 표 작성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작성 부분에도 보시면 굴림의 18포인트, 기울임, 그 다음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블록 잡으시고요. 지금 글꼴이 굴림에 18포인트 적용하겠습니다. 18포인트. 18포인트 적용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18포인트 기울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자, 도구 모음줄에 보시면 저희 이 글자 크기 포인트 수정하는 부분에서 진하게 있고요. 옆에 보시면 기울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부분까지 같이 기울여지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 하트, 문자표까지 같이 기울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감점 처리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을 다시 또 블록을 잡으셔야 되냐면 사이버 폭력의 원인 제목 부분을 다시 블록 잡으시고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기울이신 다음에 여기는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죠. 강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원인. 여기 체크 위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여기 강조점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내가 넣고자 하는 부분만 다시 블럭을 잡으십니다. 자, 블럭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글자 모양 들어가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에 들어가시면 기본 탭이 아니라 확장 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확장 탭에 들어오셨으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강조점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강조점에서 드롭다운 버튼, 네, 체크도 있으시고, 이거 문제에 따라서 동그라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체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체크.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된다라고 미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살짝. 자, 세이브에 강조점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어디에도 원인에도 지금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원인 두 부분만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예. 자, 확장에 들어가셔서 강조점, 강조점에 체크, 설정. 자, 이렇게 해서 또 제목 부분에 대한 조건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전체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어떤 정렬? 예,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 전체 블록 잡으셔서 표 전체는 어떤 글자체냐면 도둠, 엔터, 그다음에 10포인트. 표 안에 있는 글자는 10포인트입니다. 그죠? 표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정렬하고 조금 봤더니 지금 이 문서에 이제 남아있는 문서 하단 부분인데 표가 나는 지금 아래쪽에 지금 여기에 여백 이만큼 남아있는데 지금 이 정답 부분에 여백은 조금 그렇게 이제 딱 3페이지를 가득 채운 듯한 느낌의 문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즉 뭐냐면 표에 지금 세로의 길이를 조금 조절하셔도 되는데 지금 세로의 길이를 어느 만큼 조정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정하시면 되는데 키보드에서 이렇게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 표의 높이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의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이 조건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된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 돼요. 제가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길이가 조금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절하신 다음에 뭐라고 됐냐? 셀 배경색 그라데이션 유형은 가운데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 첫 번째 줄에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색깔 어떤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블록 지정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시면 표세 속성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표세 표세 테두리 배경